안녕하세요. 다나암요양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로 생기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 이상의 현대적인 항우울제들은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에 관한 부분들은 진정제나 수면제 계통 약물들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우울제는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는 약물들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더니 다시 나빠졌다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치료를 너무 빨리 중단한 것입니다.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약을 중단하거나 회복기에 치료를 빨리 끊게 되면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료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치료의 효과 차이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약의 의존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의존성이지 신체적인 의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끝까지 받도록 하십시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자기 통제감이나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자기 통제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한 증상만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계속되는 항암 치료 때문에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회복기에 치료를 조기에 중단할 경우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두 가지 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이 나빠지는 그래프이고 하나는 치료를 받은 후 좋아지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우울증이 나빠질 때는 아주 심각하게 빨리 나빠지는 것 같고 치료가 되고 있을 때는 빨리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도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좋아졌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나빠지고 이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좋아지는 그래프의 선을 보시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좋아지는 경과 중에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경과를 보이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분은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호전됩니다. 이런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뇌과학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뇌, 특히 기분이나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뇌의 어떤 부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경도로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는 이제 단순한 안정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기분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올려줘서 기분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제들입니다. 가벼운 우울증에는 심리치료와 더불어 약물치료가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치료 효과는 항우울제가 더 보이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약물치료가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나빠질 때도 여러분 모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좋아지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세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치료를 중단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는 단 일주일만 해도 눈에 띄는 호전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주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